대표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디어 비광고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다들 트래픽이나 리어드가 중요하다고만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SEO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빅파워 이상 대표님들께 다 말씀을 드리면요, 나는 SEO이면 잘 맞추고 있는데 그것보다 그냥 트래픽 양 좀 말 좀 해줘, 이런 질문을 많이 해주세요. 근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우선 SEO부터 잘 맞춰주셨으면 좋겠다입니다. 그러면 SEO가 도대체 뭘까요? 바로 검색 엔진 최적화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멀티탭을 만약에 살 때요, 멀티탭 이렇게 친절하게 자세하게 검색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국산 멀티탭, 안전 멀티탭,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 멀티탭, 이런 식으로 검색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다양하게 검색을 했을 때 네이버는 다 표출을 시켜줍니다. 어떤 식으로 노출을 시켜주냐면요, 대표님들께서 처음에 상품을 등록할 때 상품명, 카테고리, 해시태그, 브랜드 제조사 기입하는 칸들이 다 있잖아요. 그 모든 칸을 바탕으로 저희는 고객들에게 노출을 시켜줍니다. 근데 빅파워 등급 90% 이상이 좀 놓친 부분이 되게 많아요. 상품명을 잘못 기입을 했다던가, 해시태그를 잘못 기입을 했다던가, 브랜드를 잘못 기입했다던가. 그리고 두 번째로 대부분의 이런 강의 같은 것을 보면요, 상품명의 맨 앞자리에다가는 브랜드명을 넣어라, 두 번째에다가는 메인 키워드를 넣어라, 이런 식의 강의도 되게 많은데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이 강의를 시청해주신 대표님들께 제가 왜 절반이 틀렸다고 하는지, 대표님들은 어떻게 주의를 하셔야 되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그나마 손실을 최소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가 엑셀을 보면서 SEO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해당되는 엑셀은 썬데이비즈에서 등록하면은 구독자 여러분들 공짜로 다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 대표님들 우선 상품명 먼저 설명드릴게요. 상품명은 어떤 거를 입력을 해야 되느냐, 대표님 관련된 상품에서 키워드 검색량이 높고 구매 전환이 될 것 같은 키워드를 상품명에 넣어놔, 이게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상품명에 해서는 안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품명에다가는 타 카테고리 쓰지 마세요, 타 브랜드명 쓰지 마세요. 너무 당연한 말이죠. 자, 두 번째, 상품명에다가는 영어 쓰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나이키를 판다 하면은 NIK 이렇게 쓰지 말고 한국말로 나이키를 써라 입니다. 이걸 왜 그럴까요? 저희 네이버 입장에서는요, 나이키를 막 영어까지 쓰면요 분류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영어를 쓰지 말라는 거고요. 타 브랜드랑 타 카테고리를 쓰지 말라는 것은 멀티탭을 파는 사람이라면은 멀티탭과 관련된 단어를 쓰는 건 괜찮거든요. 근데 멀티탭을 써야 되는데 광어, 도다리 이런 거를 입력해 놓으면은 저희 입장에서 판단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냥 다 싹 다 감점 때려버립니다. 그리고 타 브랜드를 쓰지 말라는 거는, 제가 만약에 나이키 운동화를 파는 사람인데 상품명에다가 나이키, 운동화, 에어포스, 그리고 삼성전자 이렇게 써놓으면은 이게 또 무슨 말이야, 왜 타 브랜드를 써놓는 거야,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브랜드를 파는 거야 라고 저희 네이버가 감지하기가 힘들 거잖아요. 근데 대표님들 이거 보면서 아무 생각 없죠. 그럼 바보가 어딨어? 라고 하는데 보면은 대표님들도 바보예요. 대표적인 예시로 설명드릴게요. 화한, 근조화한, 김포, 대구화한, 전국 배달 서비스. vs 화한, 근조화한, 김포, 멀티탭, 전국 배달 서비스. 두 번째, 이 멀티탭 전국 꽃배달 서비스를 봤을 때 대표님들 다 비웃죠. 이게 왜 멀티탭을 써나? 이런 게 뭐가 있다고? 너무 극단적인 사례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극단적인 사례 절대 아닙니다. 화한, 근조화한, 김포, 대구, 화한에서 대구, 저희 네이버가 봤을 땐 지역 대구 아니에요. 네이버에다가 대구라고 검색해보면 뭐가 뜨죠? 생선 대구가 뜨죠. 저희 네이버가 봤을 때는 멀티탭 화한, 도다리 화한, 대구 화한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바로 타 카테고리 명을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자료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키워드에 대구가 들어갔을 때, 아니면 대구 대신에 김포가 들어갔을 때 대구의 평균 순위는 304위, 김포의 평균 순위는 107위입니다. 다른 모든 조건은 다 똑같습니다. 근데 꽃화환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대구에 대한 순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왜? 타 카테고리명을 썼으니까요. 이거는 객관적인 팩트입니다. 만약에 대표님들께서 대구 화환을 잡고 싶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구라는 키워드를 쓰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꿀팁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상품명에다가는 영어를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상품명에 영어를 가끔씩 써야 될 때가 있어요. 도대체 언제냐? 제가 삼성전자 냉장고를 팔 때 각각의 모델명에는 BM 숫자 7, 840 이런 특정된 모델 넘버가 있잖아요. 그 모델 넘버가 상품명에 있으면
또 저희 네이버가 봤을 때는 이 단어가 도대체 뭐야 해서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모델명에다가 기입을 하면요, 저희 네이버는 해당되는 게 모델명이라고 인지를 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키워드 검색량이 없는 단어를 썼지만 본 카테고리 키워드에선, 본 메인 키워드에서 순위를 깎지 말아야겠다 라고 판단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를 살짝 응용을 한 겁니다. 바로 어떻게 하냐면요, 해당되는 모델명에다 대구 화환이라고 기입을 해주세요. 왜냐면요, SEO만 봤을 때 모델명에 대구란 게 들어가 있네? 그럼 대구는 타 브랜드명일 수도 있고 타 카테고리명일 수도 있어. 근데 나는 이것을 알아내기 전에 해당되는 것은 모델명으로 치부를 할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상품명에 이상한 단어를 기입한 게 아니야. 이것입니다. 대표님들, 자, 다음은 바로 카테고리를 해볼게요. 카테고리가 무엇이냐면은, 자, 보시는 것처럼 탈모 샴푸라고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화장품 미용, 2차 헤어 케어, 3차 탈모 케어. 이게 바로 카테고리입니다. 이 카테고리 다들 상품 등록할 때 하시잖아요. 근데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 설명드릴게요. 화장품 미용이라는 카테고리에 헤어 케어라는 카테고리에는요, 탈모 케어도 있지만 샴푸 카테고리도 있어요. 그래서 탈모 샴푸를 파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탈모 케어로 과연 등록을 할까요? 아니면 샴푸로 등록을 할까요? 샴푸로 등록해 놓으면요, 탈모 샴푸라고 검색을 했을 때 절대 순위가 노출이 되지 않아요. 탈모 샴푸랑 관련된 카테고리는 무조건 탈모 케어야 해, 이렇게 저희가 입력을 해놨기 때문에 대표님들께서 샴푸로 등록을 하든 두피 케어로 등록을 하든 샴푸 카테고리로 지정하면 노출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더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탈모 샴푸의 카테고리는 바로 샴푸였어요. 원래는 탈모 샴푸라고 검색했을 때 카테고리는 샴푸에 있는 카테고리만 떴습니다. 근데 네이버가 바꿨어요. 탈모 샴푸라고 검색하는 사람이 많네? 그러면 우리는 카테고리를 분류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샴푸에서 탈모 케어를 따로 빼내온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샴푸의 카테고리를 등록했던 대표님들 순위는 다 짱 밀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샴푸라는 카테고리에서 탈모 케어라는 카테고리로 대표님들께서 바꿔놔야 됩니다. 진짜 이런 사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대표님들께서 지금 당장 맞다고 하더라도 일주일 후에, 2주일 후에 갑자기 바뀔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매출액이 떨어지거나 순위가 떨어졌다고 가정했을 때 내 상품은 어뷰징 걸린 거 아니야? 원부류 묶인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지만 카테고리 자체가 개편되는 경우도 엄청나게 많아요. 자, 대표님들, 이번에는 해시태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도대체 해시태그가 무엇이냐 라고 하는데, 해시태그에는 상품명에 좀 기입하기 애매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해시태그에 넣어달라는 개념이에요. 대표님께서 상품을 등록하실 때 해시태그에 있는 것은 장례식, 결혼, 가성비 좋은, 인천 이렇게 있고요. 상품명에는 화한, 근조화한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 네이버는 어떤 식으로 노출을 시켜주냐? 이렇게 싹 다 노출을 시켜줍니다. 검색했을 때 순위가 잡힌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해시태그의 사용법이라고 봐주시면 된다. 근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대표님들. 네이버가 인정해준 해시태그만 저희가 SEO로 적용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태그 사전에 등록되어 있지 않는 것은 절대 저희가 노출 자체를 안 시켜줘요. 그냥 자리만 차지할 뿐이에요. 자, 저희 네이버 입장에서는 저희가 하나하나 다 수기로 입력을 하는 거예요, 대표님. 그래서 대표님의 생각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SEO의 맞게가 중요한 거다. 이를 설명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참고로 좀 빈칸으로 두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내 상품은 뭐 5가지 해시태그만 있다던가, 아니면 심지어는 1개만 있는 분들도 있어요. 정말 쓸말이 없다고. 그런 분들은 정말 1등부터 5등까지 대표님의 키워드 검색을 해보고 그 사람들이 많이 썼던 해시태그를 입력해주세요. 많다고 나쁜 건 절대 아니에요. 10개 최대한 무조건 채워주세요, 대표님. 그래서 결론은 태그 사전에 등록되어 있는 것만 사용을 하셔라 입니다. 근데 네이버가 임의적으로 등록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삭제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저희 썬데이비즈에서 대표님의 상품만 놓으면은 이런 엑셀이 바로 출력이 되거든요. 그럼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해시태그인데, 해시태그에서 빨간불이 들어온 게 현재 네이버가 인정해주지 않는 해시태그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정말 2주일 전에는 싹 다 흰 색깔이었거든요. 근데 2주 만에 전부 다 빨간 색깔로 바뀐 거예요. 바로 대응을 해야 되죠. 그래서 썬데이비즈를 써라 이겁니다. 자, 대표님, 이번에는 바로 브랜드랑 제조사를 한번 해볼게요. 브랜드 무엇이냐? 제조사 나이키, 모델명 나이키 레볼루션 모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사실 소비자가 보는 게 아니에요. 바로 저희 네이버가 본다. 네이버에 도대체 브랜드를 뭐라고 등록을 해놨는지. 대표님, 그럼 제가 퀴즈 하나 내보겠습니다. 바로
상품명에다가는 나이키 운동화 에어맥스 90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 경우에는 상품명에다가 운동화 에어맥스 90 그리고 브랜드명에다가 나이키를 등록해 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과연 나이키 운동화라고 검색을 했을 때 누가 뜰까요? 일단 결론 말씀드릴게요. 브랜드명에다가 나이키라고 입력 안 해놓잖아요. 그럼 나이키 운동화를 검색을 했을 때 아무리 상품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1000위 안에 절대 안 뜹니다. 저희 네이버는요, 상품명이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브랜드예요. 브랜드. 대표님의 나이키를 판다고 하면 사람들이 나이키 운동화를 검색했을 때 노출되길 바란다면요, 무조건 브랜드 자리에다가 그 나이키라고 정확하게 입력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근데 대표님들 이때 또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나이키를 만약에 입력을 한다고 가정하더라도요, 보시는 사진처럼 나이키에다가 이런 뒤에 숫자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 대표님께서 직접 입력을 하신 거거든요. 얘는 나이키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인정받기 위해서는 뒤에 숫자가 무조건 떠야 돼요. 근데 가끔씩 100분 중에 한 5분 정도가 나이키 직접 입력으로 누르셔가지고 나이키 노출이 전혀 되고 있지 않다입니다. 이거는 좀 주의 좀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도 말씀드릴게요. 그 네이버에서 이제 썬데이 비즈라고 제가 인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브랜드명에다가 썬데이 비즈를 써놓고 제품은 제가 직접 만들었다고 체크박스를 직접 생산이라고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해당되는 그 고유 숫자가 없어요. 그럼 네이버 입장에서 마찬가지로 브랜드 인정을 전혀 해주지 않습니다. 대표님들 이런 뭐 직접 만들었다고 대표님의 자부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 자체 제작 상품 체크박스 하지 마세요. 그리고 진짜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요. 바로 브랜드 사전에 등록이 안 되었어요. 근데 상품명에다가 대표님의 브랜드명을 기입하는 것입니다. 왜 안 되냐면요, 상품명은 최대 15개 정도 제가 써도 괜찮다고 했잖아요. 이제 각 위치마다 차지하는 가중치가 약간씩은 달라요. 그래서 제 기준에서는 맨 앞에 6단어가 가장 중요한 위치다. 상품명에서는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시로 말씀을 드릴게요. 썬데이 비즈, 고용량, 멀티탭, 개별, 스위치, 2m. 브랜드 사전에 없어요. 근데 브랜드에다가 입력을 해놨어요. 그리고 상품명에다가 기입을 했어요. 그러면 멀티탭이라는 메인 키워드 입장에서는 저희가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요, 썬데이 비즈에 대한 검색량은 없어요. 그래서 이거 도대체 무슨 단어를 기입해 놓은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마이너스 점수를 줄까 하다가 브랜드에 대표님께서 기입을 했잖아요. 브랜드 사전에 등록되지 않았지만 그러면 저희는 너네 멀티탭에서 점수 안 깎을게 이겁니다. 근데 단점은 앞에서 중요한 6자리 중 한 자리가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은 썬데이 비즈 멀티탭 아니면 썬데이 비즈에 대한 검색량이 많이 저조하다고 하면은 상품명 맨 앞자리에다가 넣지 말아달라. 좀 7자리 아니면은 좀 8자리 뒤에다가 입력을 해달라는 개념입니다. 근데 더 최악을 말씀드릴게요. 바로 브랜드 사전에 등록도 안 됐어요. 근데 브랜드 칸에다가 입력도 안 했어요. 근데 상품명에다가 입력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네이버 입장에서는 뭐다? 썬데이 비즈 검색량이 없어서 이게 도대체 뭐야? 얘는 브랜드도 아니고 모델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뭐야? 너네 SEO 잘 못 맞췄어? 너네 카테고리인 멀티탭 점수 깎을게? 이 개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이번에는 바로 대피 이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대피 이미지가 무엇이냐? 네이버에서 검색을 했을 때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보는 거 있죠. 그게 바로 대표 이미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사람들이 대표님의 대표 이미지를 보고 누를까 말까 고민을 하니까 사람들이 좀 누를 수 있을 만한 제품 이미지를 잘 해놔라. 너무 당연한 소리잖아요. 근데 저는 이번에는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량적인 요소와 정성적인 요소가 있어요. 먼저 용량이나 화질은요, 정량적인 요소로서 쉽게 판독할 수가 있다. 정성적인 요소는요, 저희가 검증을 하나하나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실제 소비자 분들이 신고를 합니다. 이거 대표 이미지 뭔가 이상한데요? 상품이랑 전혀 관련 없는데요? 이렇게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해당되는 것만 저희가 판독을 해서 정지를 시켜버린다. 이 개념입니다. SEO 면에서 먼저 반드시 해야 되는 거는 바로 정량적인 요소입니다. 네이버에서도 이렇게 친절하게 공지사항을 써놓습니다. 권장 크기는 1000에 1000 해상도 이상으로 해주세요.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대표님들 이거 신경이나 쓰십니까? 신경 안 쓰시죠? 왜? 저희 엑셀을 보시면은 빅파워 이상 등급에서 1000 이상인 비율은 40%밖에 안 되고 어떤 분들은 360에 360 이런 분들도 있어요. 결론은 뭐다? 대표 이미지 해상도를 네이버는 1000이라고 하지만 최소 2000에 2000은 만들어 주셔야 된다.
어떻게 만드나요? 구글에다가 고해상도 이미지 변환 이렇게 입력하시면은 2000 맞춰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000에 2000 이상으로 맞춰달라. 그리고 가능하다면은 0.5 메가 이상 이미지 용량을 해달라, 이런 개념입니다. 근데 제 해상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제 이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바로 썬데이비주에 검색해 보시면은 보이시죠? 용량도 나오고 대표님의 이미지 해상도도 다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정성적인 요소에서 해선 안 되는 거 말씀드릴게요. 먼저 실제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광고주분께 제보를 받았는데 그 네이버 클린 위반에 걸려서 상품이 3일 동안 전시 중단을 당했대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유아 양말을 파시는 대표님인데 이 이미지를 보시면 40개에 대한 양말에 대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 파는 것들이에요. 근데 단 하나 양말에서 품절이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이를 보고 바로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대표 이미지 보거나 들어갔는데 이 상품 구매하려고 하니까 품절이라고 한다. 근데 왜 대표 이미지에 있냐? 하니까 네이버 입장에서 확인해보고 바로 정지를 시켜버립니다. 이게 바로 썸네일 위반 사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참고로 과연 소비자가 신고했을까요? 아닙니다. 랭킹이 올라가다 보면요, 경쟁자분들이 다 신고를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사례 말씀드릴게요. 대표 이미지에는요, 모델이 50% 이상 차지를 하면 안 돼요. 대표 이미지에다가는요, 여러 가지 텍스트 문자가 써 있어서는 안 돼요. 근데 저한테 말을 하시겠죠? 우리 키워드에서는 문구 쓴 사람도 많은데 모델도 많이 있는데? 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다 정지 사유예요. 제가 지금 신고를 하잖아요. 다 정지를 당합니다. 그럼 다음에는 바로 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진짜 개꿀팁입니다, 대표님들.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 할인율을 70% 이상 하지 말아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할인 전 가격 547,200원, 할인 후 가격 68,400원이면은 현재 할인율이 87%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왜 해놨을까요? 그 이유는 이제 고객들한테 우리 제품 좀 많이 할인돼요, 이런 명목으로 다들 사용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70%를 넘지 말라고 하느냐? 바로 SEO 면에서요, 저희가 구매 점수를 인정을 어디까지 받을 수가 있냐면요, 547,200원이 할인 전 가격이라면은 70%인 383,040원까지 구매했던 상품만 저희가 구매 점수로 인정을 해줍니다. 네이버가 물어봐요. 원래 진짜로 할인 전 가격이 대표님께서 진짜로 그 가격에 판매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소비자를 좀 이런 기만하는 행동인가요? 라고 네이버가 물어보고 소명하지 못하면 또 그 상품 날라가요. 소비자가 구매했던 내용이 102,200원이다, 305,000원이다 이러면요, 상품을 구매해도 구매 점수를 인정을 못 받아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할인율 70% 이상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이버에다가 화환을 똑같이 검색을 해보잖아요. 그럼 전부 다 할인율이 30% 이하인 것을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화환이 바로 고수들의 영역인 거잖아요. 네, 대표님, 그러면요, 현재 이제 저희 엑셀에서 바탕으로 SEO랑 관련된 점수는 끝이 났어요. 근데 SEO랑 관련이 없는 내용도 있습니다. 바로 이벤트예요. 이벤트가 무엇이냐? 네이버에 검색을 했을 때 비광고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밑에 이런 알림받기 하면 즉시 사용한 쿠폰 증정, 이 개념 보이시죠? 이게 바로 이벤트거든요. 이 이벤트를 꼭 좀 달아달라는 개념이에요. 정말 쓸 말이 없다 하면은 대표님께서 현재 17%로 할인을 하고 있잖아요. 그 문구라도 기입을 해주세요. 근데 이때 대표님의 제품에 대한 강점을 한 10마디 이내로 줄여주세요. 그래서 17% 할인 진행 중, 이렇게 쓰는 게 아닌 당일 3시간 이내 배송되는 화환을 17%로 할인 이벤트 중, 이 문구만 쏘더라도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더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질 겁니다. 자, 대표님, 그러면 상품명, 해시태그, 브랜드, 이것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렸고 매일매일 좀 달라질 수도 있다, 네이버 정책에 의해서라고 했는데 항상 이거 다 모니터링 언제 합니까? 그래서 썬데이비주에서 상품 링크만 기입하시면은 현재 네이버 SEO에 맞지 않는 점이 다 뜨거든요. 그래서 한 2주에 한 번씩이라도 점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공짜예요. 그럼 오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